베르사유에서 네. 퐁파두르가 하고 있던 어떤 예술가들을 선별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살롱의 정신하고 좀 닮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은 네. 사실 저희들이 주목하거나 하는 요 살롱 문화는 약간 개인적이고 또 좀 자유로운 형식들을 자발적이고, 띠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서 기원을 하는가를 두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계몽주의 시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있기 얼마 전에 네. 약간 자기들이 하급 귀족이고 조금 떨려 나와서 파리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귀족 부인들이 자기의 집에 있는 공간을 네. 문화예술 인사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후원을 해주면서 동시에 자기 같은 부류의 친구들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학습 교육도 받고 그게 계몽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뭔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된다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정신 때는 계몽주의 정신의 시대 그리고 뭐 어떤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식의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사람들하고 공부해 놓는 이런 사적인 모임들이 점점 커졌어요. 파리에 중요한 그 살롱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데들이 이때부터 렌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예술 인사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살롱 문화의 원조라고 보통 그럼 하죠. 살롱의 키워드가 네. 베르사유 그러면 그건 관주도니까 예. 파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파리가 들어가고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가고 오너가 주체자가 여자. 대- 여자 대체로 아니면 여성분들이 여자하고 마지막에 예. 우리가 미드나잇 예. 그기는 주체자가 미국인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 여자 그 거스르드 슈타인이었었죠. 그래서 그럼 그 이후로는 지금은 살롱 문화가 있다. 그 엄밀히 말하면 살롱 문화는 없어진 거죠? 글쎄요, 지금 그 이후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작가들의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살롱 문화의 정신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막 서울에서 그런 단어를 쓰면 적절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하겠죠. 그게 아무래도. 뭐 뉴욕이래도 좀 적절하진 않죠. 네. 파리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살롱 문화는 끝난 네네. 걸로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때 정확한 살롱 문화는 아마 끝난 네. 거고 그 정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그 생각할 수 르누아르 때까지만 해도 살롱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인쇄업자가 네네네, 있고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1900 20세기 초반까지만 있다가 네네. 2차 대전 전에 사라진 걸로 봐도 그렇죠. 무난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슈타인도 네. 사실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요. 사람이었으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살롱 문화 좀 정리해봤어요. 예. 그 단어는 다 좋아하는 단어. 네. 아주 많은 단어니까. 예. 드라크로아라는 사람은 실은 시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더 깊은 이 사람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가장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 시대에 대한 접근을 마치 막 역사 배경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의 생도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말고 드라크로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비슷한 그림은 누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하고 상반된 그림은 누가 있었느냐가 일단 처음에 기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작가로는 드라크로하고 비슷한 계열은 제리코 그리고 상반되는 쪽은 앵그르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마치 극복하려는 도전 정신을 보여줬던 대상은 다비드와 그 신고전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라크로아 덕분에 새로운 영감을 얻어서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인상파나 그런 모더니스트라고 고흐도 본다면 드라크로아 모작 많이 했죠? 예, 드라크로아의 그 힘찬 붓질 뭐 이런 거예요. 고흐가 가지고 있는 조금 감정 과잉에 해당할 만큼 그 강한 붓터치가 여기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작가들을 봤었을 때 앞에 누구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동시대 누가 있었고 뒤에는 누가 온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정확한 포지셔닝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이 같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라크로아가 뚜렷하게 대놓고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는 네, 루벤스라고 말해도 되고 네, 들라크로아를 존경했던 존경했던 것은- 작가는 고흐라고 말해도 되고 네. 그 그렇습니다. 외에 또 좀 집어넣을 만한 작가가 드라크로하고 사실은 오래 살았으면 드라크로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었을 작가가 제리코가 있을 것 그런 같고요. 친구 이렇게 예. 빨리 죽었잖아요. 더 예. 빨리. 이게 낙마 사건 네. 때문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빨리 사망을 했는데, 친구니까 사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쵸? 네. 그 테오도르 제리코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아마 좋은 관계가 됐었을 것 같고요. 제 생각 개인적으로 제리코가 그 아카데믹하게 잘 그리는 건 제리코가 더 잘 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제리코가 그렇고, 그리고 들라크로아의 어떤 이 점들을 좋아했던 게 뭐 오노르에도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인상파 화가들이나 마네 같은 사람들도 다 좋아했었기 때문에 들라크로아가 사망했었을 때 모여있던 초상화 속에서 이제 젊은 작가들은 대부분 들라크로아의 그 열정을 사랑하고 존경했었던 걸로 선생님 그 생각합니다. 그림 한 보여주죠. 들라크로아를 존경해서 한 그림 있었잖아요. 예, 라투르가 그렸나? 예, 빵땡 라투르가 그렸어요. 그렸어요. 그거 한번 보죠.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드라큘라의 사망 때 그 사람 장례식에 모여있던 그 젊은 그 사람을 존경했었던 네. 후배 예술가들의 그림을 앙리 팡땡 라뚜르라는 화가가 그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팡땡 라뚜르를 비롯해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은 정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임스 맥닐 휘슬러, 그 미국 작가. 너무 잘생기게 그렸어요. 실제로 좀 잘생겼었습니다. 아니 히슬러는 잘생긴 거 아는데. 예. 여기가 나머지는 조금 르누아르 미화하죠. 쪽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마네고 마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들레르. 이 정도밖에는 사실은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나머지는 뭐 네, 샹페리나 르누아르 아니에요? 여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래요? 네, 샹페리나 뭐 조금 다른 그 작가들이 라투르는 어디 있어요? 있었는데, 라투르. 라투르 라투르 하얀 이 사람. 사람. 예.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실은 드라큘라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어떤 예술가의 이미지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열정이 담긴 삶이 같은 게 후배 화가들한테도 존경의 대상이 될 만큼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림풍까지 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요. 실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 또 이런 거는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루두 쌍도 나오는 영화를 두 편을 봤거든요. 네. 안 보면 안 봐. 거기서 저는 존경하는 레전드 라크로아에 대한 예. 존경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괜히 찾아봐가지고. 예. 여튼 그 드라큘라라는 사람 하나로 이해되는 시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삶을 또 어떻게 판단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되니까요. 사실은 시대는 사람들의 인생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프랑스 혁명 직후에 유럽의 낭만주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전드 라크로아. 예, 오늘 레전드 라크로아에 대해서 네. 얘기 사실 나눠봤습니다. 낭만주의 작가가 저는 공부해보면 그 교범하기가 제일 쉽지 않더라고요. 좀 더 많은 작가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희들이 좀 친숙하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크닉 면에서는 아카데믹한 걸로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상주의나 이런 데는 그거하고 또 다르고 마네나 이런 그림하고 레전드 라크로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좀 더 격정적이고 뭐 이런데 하여튼 그 낭만주의가 생각보다 규범하기 어려운데 네. 오늘 정리도 잘하고 예. 또 살롱까지도 네, 저희들이 다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레전드 라크로아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에두아르 마네라는 또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죠. 바나나. 예. 그 마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톡톡 인문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